먼저 두 분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 소장님, 네. 김 대표님. 보자.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오늘 뭐랄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두 분한테 한번 먼저 듣고 가볼까요? 차 소장님 먼저.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현대, 하이닉스를 갖고 계시니까 네. 그런 심리적으로 부담감들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점점 강도가 오늘 더 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이제 물론 하이닉스가 10만 원을 버티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강도가 더 세지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한편으로 보면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지수가 네. 네카오가 일단 버티다 보니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닉스가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장중에 10만 원이 깨졌을 때는 순간 동시효과 때는 네이버가 시총 2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게 올라왔는데 오히려 시총에 이제 받치는 측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무조건 시장을 박살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시장을 박살냈으면 선물 플레이랑 연계돼서 과거처럼 확 밀렸을 텐데 그건 네. 아니고 또 일부 또 똘똘한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은 외국인들이 또 샀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 이거는 반도체만의 문제다. 반도체만의 네, 문제다. 그 문제가 이제 더 커질 거냐 아닐 것이냐는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그 문제에 국한하지 장이 끝났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근데 무조건 많이 담으신 분들은 장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죠. 어찌됐든 오늘 조금 잘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도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제가 아는 소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데요. 차 소장님이? 네. 왜요? 소장님 장 밀리면 더 빠진다. 아니 이렇게-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더 빠지네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빠진다니까 네카오가 있으니까. 이건 놔두시고요. 놔두시고 예. 좀 오늘은 좀 그냥 오늘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민감하니까, 예. 우리 제리 김민수 대표님 오늘 약간 좀 예민하시네. 오늘은 저 앵그리 모드입니다. 네, 오늘은 앵그리 젤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앵그리 제리. 예, 화난 거 많습니다. 이따가 우선 계좌에서 화가 날 만한가? 계좌는 솔직히 괜찮습니다만 네. 사기야. 네. 그거보다 이놈 이러면 안 되죠. 또 시작부터 욕 나갈 뻔해가지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으시구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격정에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좀 잘 풀어주시고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폭발할지 모릅니다. 오케이. 근데 예. 하는 짓 자체가 하는 짓?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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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혹시 그분들이 듣고 계실지 모르니까 예. 톰 존슨 이런 애들. 예, 그런 싸그리 묶어가지고 이런 애들이 해도 너무했다. 예, 그냥 시장 외국인들이 예. 해도 너무했다. 예, 저희가 무슨 아무리 그래도 ATM기 하는데 거길 갖다가 그냥 같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싸그리 몰아간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솔직히 글로벌 증시 자체가 네. 같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좀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좀 논리적인 분위기 쪽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얘기 한번 쓱 하면은 한국 시장 흔들리겠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선물과 공매도 같이 때리면서 뭔가 변화를 내면은 참 좋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예, 저 참겠습니다. 이런 거를 드러나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시장 참여자 한 사람으로서 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 김 대표님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받는 느낌은 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그 세력들 참 방송이란 게 그러네. 참 조심해야 되네요. 네. 그들의 좀 장난이 심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저는 거기에 두고 싶고요. 거기에 두고 네. 싶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도 몇 분이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네. 모건 스탠리가 왜 자꾸 언급되죠? 얘들이 또 이 와중에 또 뭘 던졌나요? 리포트 하나? 네, 모건 스탠리는 목이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예. 뭔가 연결시켜서 욕을 하고 싶은데 예, 그냥 되는 대로 막 붙이다 보니까 그게 됐고요. 시작은 CLSA가 먼저 시작했고 CLSA? 예. 크레딧리온에? 네, 크레딧리온에 예.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또 영어로 된 욕 있으면 같이 붙여주고 싶은 증거사고. 어떤 내용이었길래 리포트가?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게 네. 자체적으로 그냥 딱 봐서 메모리 반도체 이제 빠진다. 그러면 니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이 이익 정점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예, 뭐 대표적으로 많게는 한 5% 얘기했습니다. 아니 5%입니다. 가격이 5% 예, 빠진다고? 일단 5%. 그래서 또 심하게는 모건스탠리는 한 30%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뭐 자세한 거 영어로 쭉 써 있다가 숫자만 보다 보니까 예,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이제 피크아웃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내가 수요 측 잘한다. 수요 측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금방 연락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네. 전화를 해본 결과 네. 하반기에 우리 뭐 수요 측이라면 분명히 뭐 PC 쪽이나 뭐 이제 스마트폰 단 이런 또 고객들이겠죠. 네. 전화해봤더니 하반기에 우리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옳지. 그러면 하반기에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 빠지겠군.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쓴 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이크론도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은 빠졌잖아요. 걔들도 메모리 쪽인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왜? 시장에 1, 2위가 있고 3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술 경쟁력이 뭐 지금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3위입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얘가 마이크론이 갖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왜 더 빠지는 건 1, 2위가 더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위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40% 빠져야죠. 고점 대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1, 2위만 또 드립다가 흔들면서 한국 시장을 같이 교란시키는 이런 것들. 예. 청와대 청원 넣어야죠. 네. 이상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예. 우리 붉은 늑대님이 지금 막 올리신 댓글에 이 정도 장난치려고 하락시키는 줄 아시나 이 정도 하락시키려고 하면 외국인 애들 시작도 안 합니다. 자, 이 시각에 저도 어느 정도 그러면은 공감을 하는 것이 네. 하루 이틀 이러고 그래 뭐 우리 뭐 조금 짤짤이해서 이러고 그만둘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지금 한번 오늘 좀 편하게 갑시다. 진짜 한번 아작을 내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작을 낼지 안 낼지는 모르는데 아작이 한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작이 날 수도 있을 것 예. 같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리포트를 냈고 네. 리포트를 뭐 이게 피크아웃인지 정말 수요가 줄어들 것인지 예. 가격이 떨어질 것인지 그건 모르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예측성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어찌 됐던 지금 당장 하이닉스 기준으로 30%가 빠졌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20%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렇게 빠져버린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더 매도세를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선물과 연계된 물량들 그리고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물량들 개인들 신용과 관련된 물량들 기관들의 로스컷과 관련된 물량들 이거 정리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시각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단기적인 시각은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네. 이 꼬인 것들이 다음 주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겠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 차례 더 밀어내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밀어내냐 안 내냐를 떠나서 자체적인 수급이 꼬여버리니까 물론 개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과거와 다르게 네. 충분히 떠받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하반 경직에 대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오히려 개인들의 매물을 부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니 신용 잔고가 만만치 않은데 예. 이 네. 외국인들이 작심하고 그거 반대매매 나올 때까지 한번 지수를 밀어버리려고 덤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저는 있다 가능성이 그 24조 지금 풀로 들어가 있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게 양날의 칼인 게 네. 이게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빌려줍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빌려줘야 5대 5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40%인데 예. 40% 중에서 다른 종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다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현대차를 담보로 잡고 20% 네. 내 돈 20%만 있으면 1,000만 원치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가 밀리게 되면 현대차를 저걸로 보거든요. 우리가 시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뭐죠? 대형증권으로 보니까 대형증권은 시가에 우리 그 아파트처럼 그 장부가 그 시가하고 이 공시지가랑 다른 것처럼 공시가가 좀 더 낮지 않습니까? 네. 이 대형가가 더 80% 정도밖에 안 되면 낮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빠지게 되면 이 담보물이 빠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매 물량도 다음 주부터는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신용으로 사는 분 보셨습니까?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더 걱정해야 되는 게 개인들 모르겠습니다. 제 성향상으로는 이런 좀 길게 보는 종목들 지금부터 쓰는 건 모르겠는데 기존에 삼성전자 신용으로 들고 있어서 여기까지 들고 왔다는 거는 저는
조금 좀 그거는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관 로스컷 얘기하셨는데 기관이 산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계속 매도만 했었는데 로스컷 나올 물량도 없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관련된 이제 징후들 뭐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을 매우 또 끌고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수급 관련된 쪽은 또 모릅니다. 또 다음 주 가서 또 변하게 되면 이제 또 바닥 찍었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그래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차 소장님 네. 조금만 더 하방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면은 네. 오늘 방송 사고하면 나겠네. 잘못하면 맞겠네. 근데 뭐 맞아야 되면 맞아야죠. 근데 제가 대신 맞아야죠. 여러분들이 속이 편하시다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대가. 중기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게 외국인의 매도세만 멈추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예. 8만 원대에서 사셨습니다. 예. 1,000주를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분은 지금 7만 원대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예. 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 상황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좀 더 확인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네. 이 8만 원에 산 거를 굳이 여기서 손절매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게 7만 원, 6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이죠. 그건 모르죠. 모르는 예. 부분들인데 네. 네. 어차피 삼성전자를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를 신용으로만 안 갖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들고 계시면 돼요. 마음 편하지는 않겠지만 안 편해요. 안 편하지만 네, 편하지가 고통스럽게 않아요. 되지만 네. 신용을 갖고 계시다라면 담보 비율을 체크해야 되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개별 종목. 지금 난 지금 계속 우리 김민수 대표님 손을 보고 있어. 혹시나 훅 나갈까 봐. 예. 자,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멘탈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우리 간략하게 한번 주간 시황 한번 점검하고 가시죠. 네. 시황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아사리판에서.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쭉쭉 올라가는 게 뭐예요? 제일 위에 파란색, 네. 곤색. 화면 보시면 유로스톡스. 네. 거의 그냥 투더문 하고 있고요. 네.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거기 S&P 500도 계속 가고 있고. 같이 따라가고 있죠. 계속 신고가죠. 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딱 둘로 대변된 게 중국 그리고 또 한국 코스피, 코스닥. 한국 코스피는 더 축 빠졌고 예. 지금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게 우리 코스피구나. 네. 빨간색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네. 그러니까 뭐 8월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일주일 사이가 아니고 지금 2주 사이에. 2주 사이죠. 2주 사이에. 네,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요. 오케이. 참 지저분하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난주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들이 뭐 투자별 매매 대응 볼 거 없고요. 뭐 시장 그냥 다 특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매수로 간당간당은 남아 있지만은 네. 모르죠. 네, 그래서 그게 누적인가요? 예,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2주 차를 기준으로 누적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참 이 흐름 가지고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외국인 들어온다. 다시 그래도 중요한 저항선 돌파하고 참 이제는 약간 좀 기대도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또 쉽게 말씀드리면 꼬라박네요. 네, 그러면서 중요한 저항선 일단 지지선 확 깼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네. 이 단계가 한번 확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될지가 중요할지 아니면 그대로 깨졌으니까 이제 바이바이 하고 그냥 쭉 밀려갈지 여기는 이제 다음 주에 숙제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환율이죠. 지금 오늘 기준자로 거의 1170원 근처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최근 보니까 오늘 수출 동향이 10일까지 발표된 걸로 보게 되면 네. 절대적인 금액은 6월 최고 7월 8월 이런 식으로 10일까지가 약간 좀 적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은 꺾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의 피크아웃 뭐 이럴 가능성도 얘기 요새 나오고 참 있고. 피크아웃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단어가. 예. 좀 피크아웃이 뭐 어디 강아지 이름입니까? 맨날 무슨 어디다 대면은 지난번에는 슈퍼사이클이 강아지 이름이었죠. 그랬죠. 네. 별 얘기 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나 봅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동명이견이 많더라고. 파월이란 애도 많아. 뭐 제롬 그런가요? 파월 뭐 이렇게 제리도 있지 않습니까? 제리도 있고. 예? 오케이. 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환율 오르는 것 갖다가 증시에서는 조금 신경을 안 쓰시나?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살짝 눈여겨봤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의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한다, 유동성 축소한다. 물론 지금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뭐 논란이 분분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테이퍼링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또 신흥국의 탈신흥국화 관련된 쪽도 나오지 않나 싶어서 네.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유독 우리만 뭐 이렇게 많이 팔던데요. 뭐 특히 뭐 대만이나 다른 신흥국 증시 쪽에서 보면은 차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꺾인 쪽이 뭐 남미 쪽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로 강도로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오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러면 왜 우리만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와 영향을 끼치면서 나오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 반대로 그러면 반도체 쪽 어느 정도 안정받으면 환율을 꺾여야 되겠죠. 근데 네. 만약에 환율이 그대로 또 계속 이 상태로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은 반도체를 본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흥국 관점 쪽에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화와 환율의 관계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 쪽에서 투자자별 동향 보게 되면 이걸 보면서 일단 느끼는 거는 네.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전자 집중 매도는 다 압니다. 외국인들 집중 매도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개인들 소화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다 보니까 아우 저것 때문에 머리 아파라고 하지만 외국인들 사는 게 있네요. 네, 지금 2주 동안 화학 이쪽이죠. 네. 이체전지 쪽이죠. 예. 그리고 의약품, 바이오 예. 쪽이죠. 그리고 운수장비 이쪽도 사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금융업 사는 거는 조금 카카오뱅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지금 집중 매도하는 거 빼고는 관심 가는 것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자기네 필요한 금액은 관심 있는 건 산다. 하지만 반도체 쪽에 대한 뭐 부담감이나 뭐가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거기 영향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의견처럼 시장 자체적인 소장님 할 때 좀 앞에 찬지, 인지 좀 붙여주세요. 탐 소장님처럼 오케이. 네.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반도체 논란 같은 경우는 뭐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긴 많겠지만은 네, 그거 흐름들 빼게 되면은 기술적인 거, 뭐 수급적인 것만 보고 시장을 판단할 때는 아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일은 일단 거기 있는 거 물린 거 인정. 뭐 지금 기다리면 뭐 어떻게 또 변화 나오는 거 인정. 그러면 대체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흐름들 나왔을 때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나머지를 또 잊혀가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로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지금 코스피에 제가 네. 보는 이 화면에서는 상승 종목 490개, 하락 종목이 1285, 코스닥은 320개 상승에 1198 하락이면은 이게 암만 그래도 장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뭐 일부는 좀 올랐다고 손 치더라도. 네. 예. 근데 빠진 종목 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빼면 분위기가 그렇게 싸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오늘 3%대 후반까지 빠져버렸으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이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을 주었지. 근데 김일수 대표가 정확히 잘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괜찮고 2차 전지 괜찮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물론 이제 삼성전자 포트폴리오에 있으신 분 웬만하신 분들은 지금 한두 종목이라도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수익률을 깎아먹히니까 이제 골치가 아프지만 나머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오늘 뭐 장 빠졌어? 뭐 이렇게 그 개별 종목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분한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저 차트 2개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이거부터 보고 가야 됩니다.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갈까? 네, 네. 소장님 사진 잘 나온 거 한번 보시고요. 네,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게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매번 이렇게 인용하는 연합 인포맥스 차트인데요. 코스피 일간 차트입니다. 자, 지금 우상향하는 빨간색 선은 뭐냐 하면은
작년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랠리가 시작됐잖아요. 시작됐고 지금 저기 딱 이제 지난주 이제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뭐 그 무렵에 한번 바짝 들었잖아. 네. 뭐 중국 난리치고 할 때 그때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돌아왔네 어쩌냐면 이게 보니까 완전히 저 뺑기도 저런 뺑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쨌거나 선이 꺾였는데 저는 이제 놀라웠던 거는 제가 이제 가끔씩 해보는 게 저는 뭐 아무데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찍어보고 모처럼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쳐봤어요. 이거 뭐 우리 인포맥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 HDS에 다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가끔씩 한번 이렇게 뭔가 찝찝할 때 한번 펼쳐보실 만한데 저 1월 11일 날 우리 저 처음에 고점 찍었던 3233 갔을 때 저 때부터 해서 타임존을 펼쳐봤더니만 희한하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저기 타임존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뭔가 변곡의 조짐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예상은 했지만 어느 쪽일지는 가봐야 하는 건데 결국은 꺾였어요. 자, 꺾였는데 지금 딱 이평선 보시면은 자, 하늘색 121선이잖아요. 자, 저쪽 왔고 아래쪽에 저기 보시면 이동평균선 중에 이제 두 번째 칸이 RSI고 세 번째가 스타캐스틱인데 스타캐스틱은 살짝 지금쯤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분위기를 살짝 풍기고 있어요. 괌에도요. 괌에도 국매이다 이거지. 스타캐스틱은. 근데 RSI는 사실 그거하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커서를 잘 찍어주시네. 저쪽으로 1월 11일 저 고점 찍었을 때 한번 가봅시다. 좌우지간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RSI 저렇게 누렇게 뜰 때는 적어도 70, 80 정도 가서 이제 괌에서 국매라고 할 때는 저 때는 어지간하면은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유동성 장이 아니라 유동성 하랩이 장이 오더라도 저 원칙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두 분의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쯤 왔을 때 121선 걸렸고 뭐 음봉도 나왔겠는데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그 작년 3월 말부터 해서 저렇게 쭉 올라갔던 게 73%예요. 네. 삼성전자도 뭐 어지간한 저 뭡니까? 타이밍만 좋고 쌀 때 잡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점 대비 지금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23%. 가운데 조금 이렇게 해놨던 월간 차트 보면은 좌우지간 윗골이 저렇게 심하게 달리면은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다음에 앞 코너로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앞에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 자 삼성전자 그러면 위클리인데 위클리에서 일목균형표로 보면은 후행 스팬이 저쪽에 지금 가격대 뚫고 내려온 거 있잖아요. 후행 스팬 저 초록색. 네. 후행 스팬이 저 가격대 슬쩍 물고 내려온 저 무렵에 사실 차트쟁이들 입장에서는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하향 돌파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갖다 뚫고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조금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갔어야 되고 이제 교과적인 대응인데 그러고 나서 제법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쿡 꺾인 겁니다. 쿡 꺾였는데 일단은 선 보세요. 선 보시면 작년 3월 저점에 팬데믹 때 저점하고 작년에 이제 랠리 펼치기 전에 저점하고 얼추 왔단 말이에요. 얼추 왔는 느낌인데 제가 궁금한 것 그리고 두 분의 촉을 갖다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래량하고 저 RSI 쪽입니다. 작년 3월 29일 그 무렵에는 거래 빵 터졌는데 RSI는 과매도 국면. 저 때는 보나마나 결과론적이기도 하지만 매수가 윈이에요. 그다음 지난 1월 달에 9만 원 갔을 때 그때 또 거래 빵 터졌습니다. RSI는 굉장히 과매수 국면을 했을 때 지나고 보니 저 때는 판 사람이 윈이에요. 오늘도 거래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 RSI가 극단적인 과매도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지금 선에도 걸리고 자, 이 두 분의 촉 저기다 이제 회색을 칠한 거는 잘 몰라서 회색을 칠했는데 이번에는 매수가 이겼을까요? 매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우선 전 매도요. 매도가 이긴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매수 자리 찾아야죠. 매수 자리를 찾아야 네. 된다. 네. 딱 느낌은 그런데요. 그래요. 이 정도만 하고 네. 다음 이렇게 그거 넘어가기 전까지 그거는 이제 하시고 아니 차 소장님은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시네. 저는 저 차트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주가가 밀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그
어쨌든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을 하면서 거래량이 분출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수자를 찾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전 보인다. 제가 보는 차트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그 촉으로는 저런 거가 일단은 지금 바닥이 지금 뭐 어디에서 걸릴지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저 거래량이 분출한 것들이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거래량이 이제 받은 거래량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받은 거래량보다는 지금 밑꼬리를 못 달고 지금 오늘 그 종가가 저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밀릴 가능성 차트만 놓고 보면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김 대표님은 솔직히 차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거에 전부로 반응을 하면은 돈 못 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화요일 날 갭상승으로 딱 떠버린다. 차트 이뻐 보이나요? 다시 그러면? 화요일 날 갭상승이면 그건 또 좋은 차트가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트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특히 뭐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다 됐네요. 이제 조만간 거의 바닥 완성할 때 됐네요.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일인이고 그리고 뭐 그냥 이런저런 징후를 떠나서 그냥 제가 가장 생각하는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는 이런 그러니까 뭐 예측 능력이라고 그러죠. 네.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된다, 만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지네 마음대로 또 죄송합니다. 지들끼리 지들끼리 재단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금융이 제조를 금융 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금융 산업이 제조업을 거의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러면 그 전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이걸 잘 맞췄을까요? 제가 보기 뭐 한때는 모건 스탠리가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곧 슈퍼 사이클을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찾아보니까 제일 끝에 마지막에 꺾일 때쯤에 같이 슬쩍 리포트 낸 게 답니다. 그거 가지고 맞췄다고 얘기하기는 즉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공급과 수요 관련돼서 수요 쪽이 너무나 다변하고요. 네. 또 요즘엔 사이클이 엄청 빨라져 있죠. 예.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재고 사상 최저 수준이고 예. 거기다가 가동률 100%에서 만약에 가격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여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끼리 과점화된 쪽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들이고 그러면 이를 그냥 뭐 제 생각하듯이 그대로 두지는 않겠죠. 그런 지금도 그래요.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각을 최근에 이번 일주일 시각을 놓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흐름들 저 차트를 통해서 흐름들을 놓고 보면 올 1월 달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펀드멘탈은 더욱더 강화됐거든요. 펀더멘털은 더 좋아졌다. 더 이익도 그러니까 1월 달보다 2분기 이익이 좋았고 3분기도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앞으로 향후 뭐 그 개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 자체는 흘러내려 버렸거든요. 그만해서부터 흘러내린 상황이고 지금 그 상태에서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더 극단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펀드멘탈이 지금 중요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미 주가는 벌써 저렇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야 되는 거죠. 펀드멘탈에 반응하면. 네.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추세에 반응을 하고 있고 수급에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극단적인 공포까지 이제 몰아냈다라고 보여지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안정세가 찾을 때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심리적 안정세 찾고 주식 매수하면 비싸게 사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주간 전망대 금요일 시간 그리고 또 주중에는 팔로우 더 머니에 또 나오시는 이순재 대표님은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뭐 개장 초 새벽 방송이니까 뭐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떨어지는 칼날 잡겠다라고 비유를 제시하셨어요. 그렇게 제시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장이 빠진다고 해서 그거 합니다만 이 빠지는 장에 환호하는 세력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빠지는 것 갖다가 공격이면 공격, 장난이면 장난했던 개들로서는 먹혀들었으니까 좋아할 것이고 그렇죠. 또 시장 내에 지금 이 지수는 너무 고점이야 또 지수가 피크아웃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소위 말하는 인버스 곱버스로 또 타신 분들은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은 늘 양면성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오늘 같은 날 죽을 상을 쓰고 방송을 한다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뭐 죽고 살 일 아니에요. 네. 내일 들어갔다가 떨어지는 칼날에 손 좀 다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밴드 딜딜 감아가지고 뭐 몇 주, 몇 달 좀 길어지면 몇 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무슨 뭐 대한민국 증시가 무슨 뭐 완전히 셧다운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사라질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매수 시점 갖다 조율하는 분들한테 어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네. 아니면 지금 이걸 갖다가 좀 비중을 줄여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압니다. 제가 우리 이름 얘기 암만 해봐야 간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하방 얘기 어느 방송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분은 간다고 믿어요. 맞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꽃버스 충리라고 이렇게 폄하되는 그 사람들은 방송에서 아무리 정권사 관련 뭐 정권사 직원들이 나와서 무슨 애널들이 나와서 위로 갑니다 하면은 또 늘 쟤들은 맨날 저런 애들이지 이러고 그게 인지상정인데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좋아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삼성은 이 정도로 하고 이래저래 중요해졌네. 오늘 밤 미국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미국 유럽이 또 중국 장이 어떻게 갈지가 이 와중에 우리는 또 연휴를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오늘 같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건 불안 심리 때문에. 불안 심리를 더 그러면 이 와중에 이번 주 중에 그래도 올랐던 때들은 아까 그러면 김 대표님 보여주셨던 외국인이 산 그쪽이에요. 그러면은 그쪽 종목들만 오른 거예요? 그쵸. 그 나름대로 선방했고 그쪽에서는 계속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 솔직히 또 여기 정신 팔리다 보니까 LG화학이 슬쩍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지 모르게 돼 버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00만 원대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들도 놓쳐버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장이 물론 시가총액 1, 2위가 급변하다 보니까 시장이 압박을 받고 그에 따라서 섹터가 눈에 안 들어올 지언정 네. 만약에 이제 전략은 두 가지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물렸다. 그러게 되면은 그래도 추가로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삼성전자를 물을 타서 오히려 저점을 더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에 대안 쪽으로 움직이는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를 또 보조를 맞춰갈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의 숙제는 돼 있겠죠. 근데 그를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도 sek터를 훨씬 더 좋아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을 때를 무시하면 또 안 되지 않을까 네.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를 물타기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거기 그 얘기죠 지금. 아니요. 삼성전자 물타기 해야 된다. 일단 돈이 얼마큼 있느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네.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뭐 오히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지금 뭐 삼성전자가 빠진 건 뭐 물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물린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3인방들의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삼성전자를 계속 그냥 사요? 저는 오늘 같은 차트면 삽니다. 아. 네, 이런 패턴이면은 그냥 종가가 저가식으로 확 밀어버렸으면은 근데 예.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삼성전자를 갖다가 사시는 투자자분들하고 네. 삼성전자가 내 포트의 대부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은 진짜 장기 투자자라고 저는 그렇죠. 보여지는 네. 것이고 네. 그거는 진짜 어떤 전형적인 투자인 거죠. 네. 그렇죠. 기업을 보고 가는 투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순식간에 그냥 뭐 한 50% 먹고 잘하면 더블도 먹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산다고는 저는 안 그렇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안 보고 도대체 그러면 이제 삼전 얘기는만 이 정도 합시다. 뭐 우리가 여기서 더 해봐야 다음 주 가면 또 엉뚱한 또 밖에서 다른 얘기하고 헛소리가 될 수도 또 있으니까. 헤헤헤 하고 나와서 다른 얘기할 수 아니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 예. 네. 우리 지난주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 좀 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그 시기 뭐야? MSCI 지수요. 아니 그거보다도 뭐 때문에 상한가를 쳤어요. 그 무슨 뭐 임상 식약청에서 뭐 삼상 그러니까 그 그 코로나19 치료제 3상 허가
치료제가 아니고 백신입니다. 백신. 예. 백신에 대한 3상을 이제 시작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이제 뉴스 플로우가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던 모더나가 안 들어온다 이제 그런 뉴스 당일날 1상 2상 했어요. 예, 1상 이상 했습니다. 1상 이상 했고 3상을 이제 개시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5년간 2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랑 같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세 가지 뉴스가 같이 겹친 거죠. 그러면서 그 바사가 거기에다가 MSCI 지수 편입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확 돌는 그럼 식약처장, 예? 대통령 거기다가 또 어디까지? 뭐 많이 MSCI 지수 했으니까 뭐 바이든 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죠. 저 정도 그러면 저거 한번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들 한 번 더 드리세요. 예, 한번 그러니까 감사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감사합니다. 뭐 예. 오케이. 아니 한 번 더 하세요. 세 번 했는데. 오케이. 누구한테요 그러셔야죠. 누구한테요? 그다음 계산은 누구한테요입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 무거운 종목이 그렇게 상한가를 막 갈 수도 있는 거군요. 근데 이번 테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셀트리온 3인방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었다가 지금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그 위탁 생산에 대한 이익,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MO에 대한 이익, 그리고 자체 개발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요 세 카테고리가 딱 세 종목이 카테고리가 맞물리면서 이번 주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타 중소들은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오지 못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제가 그냥 공돈으로 예. 1,000만 원 드릴게요. 예. 바사 사실래? 쌈바 삽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사라니까. 그 쌈바 살 겁니다,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예, 쌈바. 산다고? 예. 김 대표님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아니, 아주 썩을 죽이는구나. 아니, 지난 아니 하루 만에 30%가 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얘기 갖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2차전지 갖고도 또 글쎄. 뭐 에코프로 밥함 사. 맨날 잘 자랑만 보십시오. 여기 쫙 보시면 자랑만 해. 카드 드렸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2분기까지 실적에서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막연한 고포주가 아니라 실적이 확인되면서 나오는 종목이면은 일단 다시 봐야 되고요. 거기다가 정확한 표현은 우리나라가 일단 하도 백신에 치이고 쫓기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치료제 하나, 백신 하나는 있어야겠다. 라는 쪽에 원대하신 그분의 꿈이 이젠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직 노바백신 쪽과 연결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연결돼 있는데 노바백신 아직 FDA WHO에서 허가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허가만 되게 되면 하반기에 4천만 도즈 바로 생산 준비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조금씩 반영되면서 나왔던 게 2분기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큰 앞으로의 실적 변화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첫 번째고요. CMO 단순하게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게 2분기 실적의 가장 중요한 변화고요. 게다가 이제 자체 백신이죠. 근데 이거 하려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동안 갖고 있던 뭐 감기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백신 이런 거 다 포기했습니다. 일단은 잠정 생산 중단. 그나마 좀 괜찮은 거 대상포진 쪽 몇 개만 남겨놓고 이쪽으로 다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실적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돈이 더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 변화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체 백신에 대한 효과는 기대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논란은 좀 있습니다. 지금 3상 들어가는데 뭐 3,900 몇 명을 들어가는데 유의미한 임상 대상자가 93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진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주군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이제 대조를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예. 뭐 아스트라제네카 대조군 삼는 데가 지난주 말씀하셨고 그렇죠. 내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상한가 찍는 거 보고 내가 누구 얼굴이 제일 떠올랐나 하면은 김민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야, 지난주 얼마나 그 거품 물면서 네.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하나 여쭤볼게. 네. 신라젠 한참 날아갈 때 김 대표님 그거 추천하셨어? 전혀 안 했습니다. 왜? 네, 신라제는 제가 가서
기업 IR 때 가서 들어봤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도 중요한 얘기하면 닦았어. 꾸벅꾸벅 좋은데도 다 보이더라 말이지. 이거 사귄 게.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면서 가장 처음에 느낀 거는 일단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은 톤이 마음에 안 들었고요. 톤이.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음료수를 안 줬습니다. 답답해 죽겠는데. 음료수를 안 줘. 그리고 또 몇 가지 불만 그런 건 떠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이해 못할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냥 들어가기 전에 뭐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네. 제가 어디 가나 세미나 가서 늘 마무리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뭐 키코 같은 거 설명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때 한 얘기가 네. 내가 정신 차려서 한 1, 20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은 저 설명하는 새끼가 모르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사기를 치든지 노 새끼. 예, 그래요. 예, 그냥 쉐리.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이 나 깜짝 놀랐네. 액면가 100원이라며. 아, 저 처음 놀랐는데 100원이에요? 그 액면가 100원이라면서. 100원, 그게 49,000원에 49만 원에 공모를 받아서 10% 빠져서 44만 원에 시작해서 45만 원에 끝나. 삼성전자 액면 분할해서 지금 얼마인데 액면가가? 500원 아니? 500원인가? 예, 500원. 예. 예, 500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100원이라고 그래서 액면가 얘기 진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네. 야, 진짜. 야는 그러면 왜 갑자기 또 뛰어요? 근데 뭐 좋은 게임 나왔나? 액면가 말고 시총으로 대충 이제 구성하면서 머릿속에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중요한 거는 크래프톤은 일단 망했죠. IPO하고 망했습니다. 네, 망하고 지금 한 15% 빠졌나요? 네, 그 정도 빠지고 또 이거 어떻게? 라고 또 불안해 떠시는 분들 삼성도 많고. 100원이라는데 삼성전자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액면가에 취약한 매매하다 보면 액면가 무시합니다. 시청만 보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는 살려고 했었습니다. 살려고 하셨어? 39만 원. 너무 싸게 내 지금. 이 얘기하니까 이런 도둑놈 같은 놈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첫날 39만 원 오면은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일단은 저는 크래프톤의 뭐 주가 밸류를 본 게 아니라 앞으로 가치를 보는 거죠. 크래프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네,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쯤에서 네. 내가 한번 여쭤볼게. 네. 김 대표님, 우리나라 저 코스닥 한 1000몇 개, 코스피 한 1000몇 개 중에 네. 안 좋아 보이는 종목 하나만 말씀해 보시오. 안 좋아 보이는 거. 누가 사겠다 하면 막 뜯어 말릴 만한 종목 하나만. 지금 시점에서요. 근데 뭐 평소에 저런 종목은 싶은 거. 저는 5G 되게 싫어합니다. 5G 종목. 네. 왜요? 네. 저거는 일단 대국민 사기가 들어왔던 상황이고, 솔직히 저는 5G 제 1호 가입자거든요, 거의. 초기에 가입해봤습니다. 이게 5G가 진짜 그렇게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했더니, 5G로 이렇게 뜨는데 어떤 건물 안에만 들어가고 어디만 들어가면 다 LTE로 바뀝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이거 언제 커버리지가 되나 그랬는데. 그런 건 있었죠. 네.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고주파 안 되면서요. 28GHz는 거의 뭐, 살 생각이 없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럼 나는 5G로 하지 말아요 이번에 폴더블 폰. 그거는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냥 제리G.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43분에 예. 우리 또 박정현 박사도 만나야 되고 우리 한상원 박사님도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30초씩 마무리 멘트입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또 장우회 될지 바깥에서 그건 하긴 하지만 좀 리스키하지만 다음 주 전략 우리 30초짜리. 예,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의 꼬임. 그다음에 오늘 내일 일단은 2분기 마지막 실적 발표가 되고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쏟아질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변동성 화요일 날 확대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일단 다음 주 초반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쪽 초반에 안정 찾으면 후반에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초반에 일단 조심하자. 초반에는 예. 조심하자. 네. 주식은 노이즈 많을 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싸게 삽니다. 이상입니다. 30초라고 여쭤보고 10초만 했으니까 내가 마지막 질문. 그러면 김 대표님은 언제 주식 안 사는데? 저는 꿈꾸면서도 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 언제 어떤 경우에 주식을 안 사거나 파는데? 저는 궁금해. 반대로 진짜 급등하는 경우 있죠.
양봉이 세 개가 빠바박 서서였다. 예, 그래서 막 90도로 막 치솟고 이런 네, 거. 예, 그랬다 그러면 더 불안합니다. 그게 더 불안합니다. 그때 그렇지, 갖고 그렇지. 있잖아요 그 주식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럴 때 팔아야죠. 음봉 세개 빠바박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자, 네. 오케이. 오늘도 뭐 우리 대충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서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의 애초 목표였던 힐링 모드는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